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보교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76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12운성과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용의 좌설용과 우설용에 대해서 기지법이라 해가지고 무슨 용에서는 무슨 기포로 일어나고 순행하고 역행하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학으로 들어가서 대정비결의 상권 72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무령도에 가서는 영월대편 상권 293페이지부터서 296페이지까지 열어보시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기론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기를 알아야만이 멀리서 산을 보더라도 무슨 용에, 무슨 입수에, 무슨 맥에, 무슨 좌로 떨어지고 무슨 득수, 무슨 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들어가서만 알자네 멀리서 보고도 알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기저기 산을 헤매지 않고도 무슨 용으로 가면은 무슨 맥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입수를 하고 무슨 입수에 무슨 좌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좌면은 무슨 득수에 무슨 파가 나온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혈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져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지사예요. 그런데 현기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기학을 안다 하더라도 묘지를 쓸 줄을 몰라요. 이기학을 알아야 묘지를 쓰고 망인과 맥과 합을 넣어주고 또 망인과 자손과 맺째 자손하고 발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선 산입기지법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러는데 배우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최하 50번이라도 듣고 쓰고 외우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76강에 대정비결 상권으로 들어가지고 72페이지에 나옵니다. 좌우선 산입기지법이라 해가지고 건갑정 해묘미의 목룡에서는 건갑정 해묘미는 목입니다. 그래서 건갑정 해묘미의 목룡에서는 용이 좌설용이면 기 갑자를 하고 또 우설용이면 기 병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갑정 해묘미 목룡에서는 이 목룡이 좌측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그 말이에요. 좌측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기 갑자를 해서 일어나서 천간지지를 붙여주고, 우설용으로 돌아서 들어오면은 병자를 붙어서 기병자를 해가지고 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 산에 가서 봉사대하여 산 사주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팔계에서 나오는 거 하나 해득을 못해요. 그래서 내중에 팔계에 들어가서 할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팔계의 용에서 24용으로 가는데 24용에서 각각 퍼져나가는 용들이 건갑정 해묘미로 목룡은 그 말이에요. 좌설용으로 들어오면은 기 갑자를 하고 우설용으로 들어오면은 기병자를 한다. 두 번째로 손경계사유축은 금룡이죠. 손경계사유축으로 들어오는 용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설용으로 들어오면은 기병자를 하고 우설용으로 들어오면은 기무자를 합니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이기학으로 무장무장 한 단계씩 높아져 가면서 용과 맥과의 관계를 지금 추론해 내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신 인호술은 화국이에요. 활용이에요. 활용인데 용이 활용이 좌설령으로 들어오면은 기무자를 하고 또 우설령으로 들어오면은 기경자를 한다. 곤임을 신자진 하면은 이게 24룡이죠. 토는 없으니까요. 수목화금이에요. 그래서 38은 24에서 24룡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24룡 중에서 곤임을 신자진 방으로 들어오는 용이 좌설령으로 들어오면은 기경자를 하고 우설령으로 들어오면은 기임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4룡에서 기지법을 알아봤습니다. 좌우선 기지법은 입수와 좌를 보아가지고 금목수화의 입수에서 좌에서 좌로 봅니다. 좌에서 오행 중에서 무엇에 속하는가를 봐가지고 좌설령인가 우설령인가를 보아가지고 순서대로 득수와 파까지 추론해서 돌려보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또 이것으로는 산에 들어가서 8개를 찾아가지고 8개의 기륭합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붙였는데, 그러면 산사주를 뽑기 위해서 산사주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제 여기서 60갑자로 쭉 나열을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사주를 뽑아요. 입수자득파로 인해서 산사주가 나오는데 대우는 안산에서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수자득파를 찾아가지고 산의 사주를 찾기도 합니다. 그 산사주만 찾지 않아 망인과 입수맥과 용과 좌가 하합이 드는가 다 들지 않는가, 이것까지를 보는 것이 기지법입니다. 산에서의 금목수화 24룡에서 천간지지 갑자을주 60갑자를 추론해내는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기학으로 무장무장 깊이 들어가니까 참 난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필수적으로 이거를 거쳐야만이 풍수지리학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입수와 용과 입수와 좌와 망인과 하합을 붙여주고 기륭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갑자 을축 하면은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이렇게 쭉 60갑자까지 계획까지 나가죠. 그 60개 중에서 무엇이 해당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좌우선 산입기지법이라고 합니다. 12운성과 구성을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12운성은 구성하고 함께 묶어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12운성으로 구성을 찾는 방법이에요. 절태, 양생, 욕대, 간왕, 세, 병, 사장이 12개가 12운성이에요. 구성이면 탐난검은 녹전무곡, 이제 이것이 구성이고, 그것이 한꺼번에 무슨 절태방에는 녹존이요. 쉽죠? 구성이 녹존이 따라가요. 절태방은 좌로 보고, 맥을 볼 때에는 맥기로 보고, 용을 볼 때는 용으로 보고, 좌를 볼 때에는 좌로 보아가지고 12운성에서 기륭합을 찾는데, 그러면은 좌로 봤을 때 절태방해가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구성으로 무엇이 해당이 되는가? 녹존에 해당이 된다. 쉽죠? 한꺼번에 돌리니까. 절태는 그래서 녹존이요. 양생은 탐낭이요. 탐낭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욕은 문곡이요. 대는 문창이요. 그래서 이렇게 절태는 녹존이요, 양생은 탐낭이고, 욕방은 문곡이고, 대방은 문창이고, 관랑은 무곡이고,
새는 거문이고, 그래서 병사는 염정이요. 또다시 묘고 고장방, 묘고방은 파군이다. 이렇게 해서 12운성과 구성을 함께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장남봉이 진경혐의가 있는데 거기가 뭐에 해당이 돼요? 묘고방에 해당이 딱 되면 파군방이니까 장남이 아무리 산봉우리가 수려하고 좋아도 그것을 받아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파군방에 있으니까 수려할 수가 없어요, 산이. 그래서 산이 기울어지고 비틀어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각각 그 사를 보아가지고 좌양과 용과 맥기와 입수와 관계를 갖다가 기륭합을 12운성과 구성으로 함께 찾아본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용열도 편으로 가면은 용열도 편 상권에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인데 오늘은 3개만 해놨어요. 기할, 기자, 기룡혈. 기룡혈이라는 것은 기이한 곳에서 기이하게 맺는 혈을 기룡혈이라. 말탈기자 기혈 아니에요. 말탈기자 기혈은 용혈이라 해가지고 산상에서 맺어요. 산상이 출렁출렁 가는데 중간에서 맺습니다. 마치 마르 안장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혈을 맺는 것이 말탈기자 기혈이고, 기이할 기자 이 기혈은 말 그대로 혈이 기이하게 맺기가 내려와 가지고 대혈로 맺는 것이 기이할 기자 기혈입니다. 그래서 기혈이 말탈기자 기혈이 있고 기이할 기자 기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탈기자 기혈은 아니고 기이할 기자 기혈이다. 그러면 또 정의를 내리면은 말탈기자 기혈은 산상의 산주렁 언덕에서 산상에서 마르 안장처럼 맺는 것이 기이할 말탈기자 기혈이고, 기이할 기자 기혈은 혈이 없는 것 같은데 대혈로 맺어진 것이 기이할 기자 기혈입니다. 그래서 금성체로 일어나 가지고 태양금성체로 내려오다가 태음금성으로 음양이 교차해 가지고 박한을 해서 용이 쭉쭉 내려와 가지고 맥기가 다시 목성체인 듯 토성체인 듯 탐랑과 검은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죠. 그래서 맺어졌는데 혈처의 앞에도 배가 불리고 혈처의 뒤 봉우리도 일어나고 삼태가 형을 갖춰진 가운데서 삼태하에 기혈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태를 갖춰진 곳 아래에서 맺는 혈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임금왕자 맥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임금왕자는 가운데로 반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왕자 맥으로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좌측에다 2개의 낙산을 두고 횡혈로 맺어요. 반드시 내려와서 맺는 것이 아니라 착착 용이 내려면 살짝 틀어지게 혈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인후혈이라 하면은 사람은 목 있는 데다가 묘지가 혈이 맺어진 것을 인후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후혈은 목성체에서 학이 날아가는 것처럼 개장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맥이 나와가지고 또 사람이 앉아있는 듯 하는 상으로 올라가서도 백회에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인중도 아닌 목에다가 맺는 혈을 갖다가 인후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후혈은 사람은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혈인데, 그러면은 보입니까? 혈처가 5보명당 7보명당 들어보셨죠?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
혈이, 인후혈은요. 왜 그런 거는 명당 근처에 혈이 맺어진 근처 10보 안짝까지 들어가야 이 혈이 보이는 괴이한 혈입니다. 그래서 인후혈이고, 성진복은 높이 일어났으나 야지로 내려와서 맺기에 붙어서 맺는다. 이거는 높게 일어났지만 이 바닥은 야지다. 그리고 앞에서 삼공이 절을 하고 안산이 좋죠. 이렇게 해서 맺어주는 혈인데, 고관대작이 나오고, 그러나 혈이 숨어 있기 때문에 혈 찾기가 난해하구나 하는 것이 선사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후혈 같은 것을 말해요. 단전혈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배꼽 아래 있는 단전에다가 혈을 맺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전혈은 사람의 단전에다가 혈을 맺는데, 즉 여자가 누워있는 형체의 산에서 단전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목성체로 일어나가지고 화성체인 듯 양쪽에 개장해서 날개 어깨를 두고 그 중앙으로 맥이 내려오다가 가운데로 낮으면서도 배불리고 둥그스름하게 있는 산을 놔두고 푹 일어나서 양쪽 다리를 벌린 가운데서 단전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래서 옥녀단자 같은 경우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맺으면은 어떻습니까? 옥녀화계혈로 맺죠. 그래서 옥녀단자가 많이 단전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즉 여자가 누워있는 여자가 배꼽 아래 단전에다가 혈을 맺는 것을 탄전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기학은 수월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기학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은, 지리학을 하시려면은 알아두셔야만이 돼요. 이 이기학을 모르면은 산에는 봉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기학 같은 거는 노력과 지자, 아는 스승과 그 이기학을 아는 스승과 내가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이기학을 터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두시고, 이기학은 반드시 알아야 될 과정 중에 첫 번째요. 이기학을 하지 못할 바에는 풍수지리학을 아예 아는 것이 낫습니다. 산에 100년 가봤자 저 좋구만, 산이 저쪽으로 내려갔구만, 이것뿐이에요. 용이 어떻게 내려가가지고 주사는 어떻게 만들고, 가입은 어떻게 만들고, 현문은 어떻게 만들고, 가입은 어떻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맥이 나가면은 과입에서 맥기봉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무슨 방에서 맥기가 일어났으면은 무슨 방으로 내려와서 도두를 해가지고 입수는 무슨 입수를 하고, 무슨 입수를 했으니까 득수는 무슨 득수요, 좌는 무슨 좌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기학입니다. 그래서 이기학 중에서도 그것을 첫 번째로 알려드렸는데, 8개에서 60 갑자를 대입해 가지고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8개에서 60갑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8개, 예를 들어서 일건천에서 중건천 했으면은 중건천 자인진 오신술 했으면 하께는 갑이 붙고 상께에는 임이 붙죠. 태는 어떻습니까? 이태 가면은 이태 태에서는 상하가 전부 다 정자를 붙여주니까 삼여추 개유미 하면 정사, 정묘, 정축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기기법, 앞으로 나가서 동하면은 무슨 갑자가 나온다. 60갑자 중에 하나가 나오죠. 은현은 뭐가 되고, 복현은 뭐가 되고, 비현은 뭐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 팔계 오행하고 자우선 산입기지법하고 요거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팔계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말아야 돼요. 팔계 알아봤자 이게 모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 알아봤자 자식이 누구지 어떻게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약은 반드시 1, 2, 3, 4에서 10가지, 10가지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러한 마찬가지로 이 기약은 하나 빼먹으면은 그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빼먹지 않고 이 기약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자주 쓰면서 머릿속에 외워요. 그냥 외우면은 쉽게 잊어집니다. 쓰면서 외우면은 바로 외워져요. 그래서 이 기약이 이제 무장무장 고단위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이 공부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들으나 마나 한 사람은 평생 가봤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한 것이 자우선 입산기지법이다. 그것은 어디다 쓰냐? 무슨 용이 또 무슨 맥이 무슨 입수가 무슨 자가 무슨 득수에 무슨 파가 나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는 육식 갑자를 찾아가지고 망인과 그러니까 혈체에 들어갈 사람과 맥과 합이 되는가 안 되면 합되게끔 틀어가지고 놓아주는 것이 분금이에요. 이거 여기에서 나갑니다. 거기다가 육식갑자 나범을 붙여요. 갑자을축 해중금 병인병문 노중화 이게 오행을 찾아가지고 망인과 맥과 상생을 붙여주고 비겁을 붙여줍니다. 관거익이나 고망상 같은 거는 안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것이 이기약이니까. 그리고 12운성은 12운성하고 구성하고 함께 붙여가지고 외우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즉 절태는 녹존이요, 양생은 탐랑이요, 이렇게 욕은 문곡이요, 대는 문창이요, 또 관왕은 무곡이요, 대는 새요. 함께 12운성하고 구성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날씨도 화창해지는데 봄날처럼 머릿속도 여러분의 머리도 봄날처럼 맑고 화창해서 술술 외워가지고 동달하시기 바랍니다.